예. 예, 오늘은 2023년 5월 25일, 음력으로는 4월 7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학문 산책,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어간다는 의미로 제가 그 정치 산책 몇 번째지? 103번째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정치 산책 103번째 이 이야기는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조선시대 인조 반정 후에 동인의 노론들이 주도한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289년, 이완용과 그들의 나라 35년, 그리고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 한 50년 되죠. 그래서 이 지난 100년간의 이 짝퉁 명망가가 현 주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 양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우리 집안의 많은 부분에 이 가짜 양반의 이 틀을 깨우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저도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짜 양반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 지난 이 100년 동안에 이 짝퉁 명망가들이 너무 많이 지금 현재 독버섯처럼 번져버렸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가 바로 이 짝퉁 명망가들의 현주소를 제가 한번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이 개혁은 이 조광조 개혁보다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개혁은 이 조광조의 개혁보다 어렵다. 조광조 개혁은 실패했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 개혁을 완성할 수만 있다면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정치가로 이름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은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개혁의 시작은 문재인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다뤘다시피 오늘은 이 짝퉁 명망가들이 독버섯처럼 번져서 한국 사회에 그들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설명해볼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포살사상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형, 무형의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말로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근대 이전에는 직접 우리가 총칼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민주공화정에서는 말로 싸우게 되죠. 그러면 말로 싸우게 되기 때문에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어떠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행합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 행동한 것이 그것이 의사결정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사회적 성취로서 나타나야 되지, 사회적 성취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을 하는데 조심하게 하죠. 또 어눌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행동했는가? 우리는 행동한다고 믿었죠. 왜? 정보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의사결정을 했는가? 의사결정을 국정 5년 내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사회적 성취가 이루어졌는가? 사회적 성취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간다고 말을 했지만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전혀 개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지 정치를 해온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분석하려면은 그러한 정치 행위에 대한 사실과 그러한 정치에 대한 맥락과 그러한 정치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공시성과 통시성이라 그러는데 철학에서 쓰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통시성을 말하는데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덕관이 나오는 것이고 윤리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시대정신이 있느냐? 이거는 더 없죠. 지금 현재 촛불정부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개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108석이라는 것을 국민이 보태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개혁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 개혁하지 않았던 내용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권력자로서 해야 할 일을 방관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킨 일이죠.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위해서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서 촛불 정부로 탄생한 정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 법원에서도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둔하고 조국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사퇴했죠.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사고 안에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정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거 밝히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정체가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지금 현재 문바들도 알지 못하죠.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죠.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기대했죠.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백몇 군데 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한 집안이 도륙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의 수족인 법무부 장관을 방치한 것이죠. 미친놈이죠. 자기가 손발이 잘려 나가는데도 그거를 방치해. 법무부 장관은 무엇입니까? 추미애 장관을 낙마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손발이잖아요. 대통령은 국민의 그 주권으로서 대의정치로서 권력을 대통령에게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일을 다 못하니까 우리가 삼부 요인이라 말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 조직법에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부를 만들어서 시스템화 시켜서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을 조국이 대리하지만 이것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면 이거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개혁에 자기가 손발이 잘려 나가는데도 가만히 있어. 미친놈이죠. 두 번째, 이낙연 총리가 마치 대통령이 이제 된 것처럼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이낙연 국무총리를 이제는 자기 정치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자, 후계자로 삼은 거죠. 자, 그러면 전직 박근혜 대통령 사면 건의를 이낙연이가 함으로 인해서 추락했죠. 촛불 정부에 가지고 있는 개혁 국민들과는 배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의논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월권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했죠. 비료한 놈이죠. 세 번째, 중요한 개혁 조치 단 하나도 하지 않았죠. 검찰개혁을 위해서 서초동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서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죠. 방관했죠. 이런 것이 대통령입니까? 자, 네 번째, 이낙연이가 최승우와 내통해가지고 최승우가 자기 조카인데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자, 그러면 문재인이는 이낙연이 편입니까? 조국 편입니까? 문재인 씨, 당신은 이낙연을 손들어 준 겁니까? 아니면은 조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다섯 번째, 이낙연 씨는 민주당의 개혁 세력,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의 유튜버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민주진영 유튜브를 고발했죠. 자기 식구를 고발한 놈이 있어요? 미친놈이죠. 그리고 이낙연 씨는 왜 민주진영에 있는 이 유튜버들을 고발하려고 했을까요? 자기
동지들에게 칼을 꽂는 짓을 한 것이죠. 여섯 번째, 윤호중이는 법사위를 넘겼죠. 미쳤죠. 윤호중이를 통해서 법사위를 넘긴 것이 그 뒷배가 누구겠습니까? 이낙연 씨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씨는 국민의힘들과 내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서로 내통하고 있다는 이 간첩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윤여중이 원내 대표하면서 법사위를 넘겨버렸잖아요. 법사위를 통과돼야 법이 처리가 되는데 식물 지금 현재 국회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씨잖아요. 일곱 번째, 민주당 내에 자기들끼리 다투어 누구? 민주당의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이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저거들끼리 싸워. 미쳤죠. 여덟 번째, 박병석이 국회의장 검찰청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죠. 뭐뭐뭐 중을 뭐뭐 등으로 바꿈으로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검찰청법을 통과시킨 것이죠. 국회의장 박병석은 적과 내통하지 않았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 뒤에 윤호중이 뒤에 박홍건이가 원내대표 되었죠. 법사위원장이 안 넘긴다 안 넘긴다 그러다 결국 넘겼죠. 지금 현재 민주당은 식물국회인 것입니다. 열 번째, 민주당의 토세력에 대한 압력에 굴복한 보수주의자. 민주당의 토세력에 대한 압력에 굴복한 문재인. 야, 자, 제가 앞전에서도 그 정치 산책에서도 제가 그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해방 이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해방 이후에 5년이 있다가 또 한국 동란이 터지면서 우리 한국은 그야말로 빌어먹을 정도의 이 처지가 되었던 건 그래서 미국이 원조를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트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공부를 잘해 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사, 공사, 해사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사자 돌림의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목사 이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죠.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최동석 소장님의 그 연구에 의해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확장적 우월성이랍니다. 그런 사람들 확장적 우월성이랍니다. 확장적 우월성. 아니 확장적이 아니라 환영적 우월감이랍니다. 환영적 우월감. 그래서 문재인이도 환영적 우월감에 빠진 놈이죠. 이낙연이도 환영적 우월감에 빠진 놈이죠. 그래서 문재인은 경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고를 졸업했죠. 이낙연이도 영광에서 공부해가지고 광주제일고를 졸업했나요? 했죠. 그래갖고 서울대 법대를 가고요. 문재인은 사법고시를 합격했죠. 거기에다가 학생운동권이라는 프레임이 얹혀져 가지고 이미지화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무지와 우매함의 봉우리에 섰던 그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우리가 슬픔과 절망의 계곡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모습이 뭐냐, 환영적 좌절감인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계열에 있는 뜻있는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의 계곡에서 환영적 좌절감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거를 더닝 크루거 효과랍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랍니다. 제가 존경하고 성현으로 받들고 있는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이 이러한 자료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캡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재인이는 시작은 사람이 먼저다고 시작을 했죠. 결국은 마지막은 우리가 경향신문의 김용민 그 화가께서 지적하셨지만 결국은 가진 사람이 먼저가 되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낙연과 문재인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낙연과 문재인의 정체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민주화로 끌어올리는 큰 저는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엄청난 혜택을 줬는데, 그래서 소 팔고 염소 팔고 마늘 팔고 다마냉이 팔아가지고 서울 올려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 넓은 데 살면서 또 저녁에는 서로 국회의원 여야가 삿대질하면서 싸우다가 저녁에는 홍어상합에 술 처먹고 지내고 있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문재인은 그런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은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국가 권력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설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경험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점원하더라도 비록 초야에 묻혀서 비록 생활인으로 살아가지만 제가 평생을 묻냐면 국가가 어떻게 묻냐면은 흘러가야 되고, 국가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한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견인돼야 되는가, 이런 것을 밤낮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타이틀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시성과 통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사의식과 시대의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를 복원하고, 한국사를 복원하는 것은 태고사를 재발견하는 일이고, 태고사를 재발견하는 일은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해서 한국의 민주화가 세계 민주화에 팔아서 그것이 우리가 모범이 되고 규범이 되고 토대가 되는 나라가 돼서 한국 문명을 발전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메타노니아,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정과 책임과 균형감을 가지지 않으면 정치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뭐냐면 막스 베버가 말씀하신 것이지만 최동석 인사조직 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몇 번가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분권화돼야 되고 자율화돼야 되고 네트워크화돼야 된다고 입이 마르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사상과 철학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올라탄다는 말을 좀 한번 올라타면은 거기에 열심히 합니다. 저는 제가 모시고 싶은 성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율곤이 진재 선생님, 공우 강선 박사님, 유창균 박사님, 박문호 박사님, 최동수 박사님, 이 5분입니다. 그 외에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는 후학 제자들을 또 저는 존경합니다. 최춘태 박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수원에 공부하고 계시는 수원계 박민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저를 존경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학문과 지식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시대적 실천 상으로서 딸 데리고 나와가지고 파란 옷 입고 춤도 추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길라잡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철학과 사상에 제가 공유를 하면서 여기에 흠뻑 빠져진 것은 물론이고 이분을 뭐냐면은 훌륭한 선생으로 모시고 저는 앞으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공부 잘해 가지고 출시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동네 어귀에 플랜카드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동아일보 기자되다, 문재인 사법고시 합격하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축하해 줬죠. 그리고 아들의 합격이, 시험의 합격이 엄마 아버지의 권력이 되죠. 서열화돼 시키죠. 사회를 서열화시키는 거죠. 서열화시켜서 그 서열화되어 있는 꼭두각시가 끊임없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그 놈이 누구냐? 바로 이낙연이죠. 그 놈이 누구냐? 문재인이죠. 그래서 국무총리 4년하고 대통령 5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촛불 혁명의 시민들이 그 추운데 서초동에서 100만 명이 나와가지고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할 때도 입 다물고 있었죠. 비굴한 놈이죠. 비겁한 놈이죠. 비루한 놈이죠.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이낙연은 호남이 있음을 모르고요. 문재인은 민주당이 있음을 모르는 놈이죠. 민주당이 있음을 모른다는 것은 국가가 있음을 모른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가 있음을 모르는 놈이 어떻게 뭐냐면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시끄러운 것은 입 다물고 있어. 자기 밑에 부하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입 다물고 있어. 한국의 민주화는 누가 말아먹었느냐? 대통령 5년 한 문재인과 국무총리 4년 한 이낙연과 당대표 7개월 한 이낙연과 국회의원 사선한 이낙연과 전남도지사 한 이낙연이가 말아먹은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연구하는데 문재인과 이낙연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연구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낙연은 호남이 있음을 모르는 놈이죠. 호남 민중이 5.18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었고 군합발에 짓밟힌 것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버린 놈이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에서 져고 난 다음에 성복하지 않았죠. 비굴한 놈이죠. 전남 도지사 하면서 평가 꼴찌. 지금도 호남 토색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당을 만드니 안 만드니 하고 있잖아요. 앞전에도 국민의 당을 만들어서 뛰쳐나와가지고 민주당에 방해했잖아요. 그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호남이 이렇게 분열하니까 번번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남 민중 따로 있고 호남 타워 세력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호남 타워 세력들을 대변하고 호남 타워 세력들의 이익을 영원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것이 일본식 내각제잖아요. 저도 내각제를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식 내각제가 아니고요. 저는 스위스, 독일식 스칸디나비아 내각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아주 복잡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함흥에서 함흥철수 때 내려가지고 거제도에서 살아가지고 한국의 민주화에 문재인과 노무현이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은 거죠. 우리는 문재인에게 속은 것입니다. 정말 개혁적이고 민주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혁하고 그동안에 엘리트 중심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주어서 지금 해드는 그들이 집단 카르텔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가진 배가 제가 튀어나와가지고 땅에 대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은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지금 땅에 대일 지경이고 한국에 있는 지금 이제 서민과 민중들은 머릿속에 있는 내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한 놈이 문재인이하고 이낙연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재인과 이낙연을 비평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주화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문재인은 다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세탁하고 있고요. 이낙연은 미국에서 뭐 돌아왔나 해가지고 지금 당을 만들고 있나 거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문재인과 이낙연을 끌어내지 않으면 한국의 개혁은 물거품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을 이낙연을
선두에서 제가 비평하고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정치 산책 뭐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그 뜻은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25일 오늘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한국문명학술원 예, 골장김 돼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